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문제풀이입니다. 네, 모의고사가 좀 많이 틀렸고 어렵다 할지라도 틀린 부분 다시 잘 정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풀겠습니다.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이었었나요? 정답은 5번이죠. 축척 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거를 큰 거로 바꾸는 거지 큰 게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5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요즘 쉬웠던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 다음은 지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경계에 걸친 지번은 사용할 수 없다. 맞는 말인데,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경우,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경우는 이때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본번만 사용하되 사용 못하는 본번 두 가지가 빠집니다.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 하고 밖에 동일한 본번이 있을 때 이 지번 사용 못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사업 시행지역 경계에 걸친 지번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맞았죠. 4번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 1번은 뭐가 틀렸느냐? 1번 틀린 말의 경우는 이제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쓰는 겁니다. 틀린 말이고, 2번에 틀린 말의 경우는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복식 지번을 사용하는 원칙이나 본번만으로 된 지번은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만 된 지번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이 만나서 지번 구성할 수도 있으므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말이고, 3번의 경우는 이제 합병에 따른 지번의 부여는 합병되는 필지상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틀린 말인데, 세 번째 경우 합병할 당시에 주거 사무실이 있을 당시에는 이때는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 거지 직권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신청할 때 부여하는 것이므로 3번으로 틀린 말이고, 5번은 뭐가 틀렸느냐? 5번의 경우는 신규 등록의 경우 지번은 반드시 인지 없이 본번의 부번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본번만으로 된 지번은 사용할 수 없다. 틀린 말이죠. 원칙은 인지 없이 본번의 부번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도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5번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은 4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4번이 5번은 1번부터 다 틀린 말이니까 이렇게 고쳐놔야지 정확한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다음 중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봉안당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하나, 봉안당과 이에 접속된 시설물의 부지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틀린 말이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양입제한서에서 종된 땅이 대인 경우 양입할 수 없는 게 3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하고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이 3개 안에 있는 대는 대를 분류하다 보니까 묘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가는 것이지 양입을 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의해 실시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검사를 받지 않는 측량 물어봤는데,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검사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또는 지적소관청 검사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검사받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경계보건 측량하고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는 검사받지 않으므로 이 두 가지는 검사받지
않는 신청이 됩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 답이 되니까 뭐가 답이 될까요? 둘 다 나왔네요. 4번은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보건 측량은 검사받지 않으므로 이 두 개가 답이 됩니다. 시험에 참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인데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답은 4번이죠.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틀린 말이죠. 자, 심의 의결할 당시에는 며칠 내 심의 의결하는 게 날짜냐? 심의 의결할 당시에는 이때는 60일 내 심의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1차만 연장합니다. 1차 연장은 며칠을 넘길 수 없느냐? 30일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간은 60일이 30일이 아니니까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된 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토지 경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지물 또는 구조물의 상단부가 경계가 된다. 틀렸네요. 경계 정할 당시에는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즉 고조가 없는 경우는 우리는 중앙이라고 경계를 배웠고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고조가 있는 경우는 이때는 하단부로 갑니다. 상단부가 아니라 산을 깎은 절토지, 도로나 부버 등 절토지가 있는 경우는 상단부로 경계를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면 수면에 인접하게 있는 경우 해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만조이나 만수리를 경계로 가는 것이 방법이 되고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경계다 보니까 지금 나온 것은 높낮이, 고조가 있는 경우는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가 되므로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은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토지 이동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4번이죠. 맞는 말은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로 신청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자가 없습니다. 분할의 경우 딱 하나만 신청 의무가 있다 보니까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서 분할할 때만큼만은 의무 규정입니다. 단 이를 60일 내 안 한 경우는 처벌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거짓 신청한 때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다 보니까 4번은 하자가 없습니다. 나머지 다 틀린 말인데 1번은 뭐가 틀렸느냐? 신규 등록의 경우 토지 표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하고 소유권의 표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틀린 말이죠. 신규 등록지란 토지는 등기부가 있더라 없더라.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보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등록지의 경우는 소유자를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인 거지 등기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1번 질문은 틀린 말이고요. 2번의 경우는 등록전하는 토지의 이용도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네요. 등록전환이라는 개념은 등록전환은 장부의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넘어가는 등록전환인 거지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된다. 틀린 말인데 이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경우는 두 개로 나눕니다. 나눠서 지목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지목 변경이 생기지 않는 경우 둘로 나누는데 일반적인 원칙은 형질 변경이 생기면서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목이 변경 생기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채로도 등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첫 번째 사유고 두 번째 경우는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생겼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 전환시킬 수 있는 게 두 번째 사유이며 세 번째 경우는 도시, 군,
관리 계획서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선언시킬 수 있으므로 요 세 가지는 지목이 바뀌지 않은 채로 등록선언시키는 경우이므로 요게 시험에 중요한 겁니다. 요 세 가지는 기억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3번 질문은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는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가능하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틀린 말이죠. 토지가 용도가 바뀌든 건물이 용도가 바뀌든 지목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5번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4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제 8번을 보게 되면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답은 1번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는 지적도를 함께 작성 미치하고 토지의 경계 결정이나 경계 보고는 지적도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장부에 세트가 3개가 만들어집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보관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측량할 당시에는 즉 경계를 보관한다거나 경계를 결정한다니 측량한다는 얘기인데 측량은 반드시 좌표로만 하게 돼 있고 좌표만 가능하고 지적도로 측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반드시 좌표로만 측량하는 거지 지적도로 측량 못하게 돼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고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9번에 다음 중 토지의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5번에 되겠죠. 신규 등록을 한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쪽에 신규 등록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등기를 촉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촉탁사유에서 빠져요. 그래서 잘못된 말은 5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10번의 경우 다음 토지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었었죠.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의 측정 결과가 123.55제곱미터의 경우 임야 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123.6제곱미터로 등록한다. 틀린 말인데 자, 임야 대장이라는 얘기는 뭐가 있느냐? 임야 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임야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야도의 경우는 축척이 두 가지예요. 3000분의 1을 쓰고 6000분의 1을 쓰게 됩니다. 그럼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다 보니까 1의 자리까지 결정해야 되므로 지금 나온 면적이 123.5가 나온 경우는 등록 면적이 1의 자리까지 등록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잘라가는 겁니다. 잘라서 0.5 초과했으니까 올라가서 면적은 124로 가는 거지 123.6이 아니겠죠. 그래서 1000단위가 되므로 면적 1의 자리까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라서 올라감으로 124가 되는 것이 면적인 거지 123.6이 아니므로 2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다음 문제가 11번인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과 관련하여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은 도시개발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토지 소유자 이외자는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착수나 변경 신고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 시행자 이외자 신청할 수 없는 거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업이 끝나기 전에 신청할 자격은 사업 시행자만 주어진 권한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3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토지 소유자 대신에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야 돼요.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의 경우입니다. 12번의 경우는 다음 중 지적을 정리한 후 관할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것을 물어봤는데 촉탁이란 건 하는 목적이 등기부랑 대장을 마칠 목적입니다. 대장을 정리를 하게 되면 대장을 정리한 이후에 등기부를 마치기 위해서 촉탁이 들어가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촉탁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이 바뀌는 촉탁이 들어가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아닌 건 촉탁하지 않다 보니까 답은 1번이 되는데 1번의 경우는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권자 표시가 다른 경우는 그럼 등기부하고 대장과 소유자가 다르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갑이고 여기는
을로 나와 있는 경우 소유권이 불일치할 때는 항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입니다. 그럼 여기 소유권을 을에서 갑으로 고치면 일치가 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지금은 촉탁할 사유가 아니라 대장의 소유권을 고칠 사유인 거지 촉탁할 사유가 아니면 1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1번 지문은 등기부를 통해 대장을 정리할 사유인 거지 촉탁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잘못된 말 1번이 잘못된 말이에요. 촉탁을 한다는 얘기는 요 네 가지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는 경우만 대장소관청이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촉탁 사유이지 소유권에 관한 내역을 촉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적법 문제고요. 등기법 들어가는데 등기법의 경우는 13번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자, 물권 변동 생기를 하고 등기하는 것은 법률행위 186조가 되고요. 187조는 법률 규정을 등기하는 목적이 처분 요건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죠. 민법 186조의 경우는 등기하는 목적이 법률 행위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지 효과 발생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지만 반대로 187조 법률 규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할 수 없다 보니까 처분 시 등기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 취득하라고 등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86조의 경우는 다른 말로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는 처분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 요건을 등기하다 보니까 4번 지문은 법률 규정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14번의 경우는 다음 중 등기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물어봤는데 이 필요적 기록사항은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의 경우는 이 집을 하나 그린 상태에서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이때 뭘 적을 것이냐 한번 따져봐라요. 첫 번째 적을 사항은 일단 사고 파는 부동산 내역을 알아야 되니까 부동산 표시는 기본적으로 적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랑 신청하는 거 알아야 되니까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적을 것이고 세 번째 어떤 원인이 있느냐 매매는 원인이 있더라고 원인하고 원인 연호를 적어라. 그 다음에 어떤 목적입니까? 소유권은 이전 목적입니다. 목적을 적을 것이고 또 갑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서 갑에게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등기 의무자가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여섯 번째는 어디다 신청하는가 등기소를 알아야 되니까 관할 등기소를 적게 되어 있고 신청하는 날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 연월을 적게 됩니다. 신청 연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의 경우는 2006년부터 거래가액을 적도록 규정을 합니다. 거래가액 플러스 거래신고 1년 번호를 적는 것이 기재 사유가 됩니다. 요거는 거래가액이 있다는 얘기는 매매의 경우만 거래가액을 적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기재할상 대충 감 잡을 수 있으니 이렇게 세분하고 들어가시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스 안에서 1번에 부동산 소지와 지번, 부동산 내역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인에 관한 사항 적어야 돼요. 세 번째,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 사항은 임의적 기재 사항이니까 적을 필요가 없고 등기 목적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도 이것도 대항력 갖기 위한 임의적 기재 사항 적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연호를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존속계도 임의적이다 보니까 요 5개가 답이 됩니다. 먼저 부동산 표시에서 소지와 지번하고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기 원인과 연호일, 등기의 목적, 그 다음에 신청 연호일까지 해서 요 5가지가 반드시 적을 사항으로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반드시 적을 사항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다음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격려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 권리자 단독신청에 의해서 말소한다. 단독신청할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후에 들어온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할 등기가 되므로 틀린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는 집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라고서 다시 가등기한 이후에 갑이 3순위로 경호한테 소유권을 팔아버린 경우, 제3자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랍니다. 칸을 쪼개서 본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요 등기는 시기상으로 가등기 실행하고 나서 본등기 할 때까지 가운데 들어 요 등기가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요게 여기 가운데 들어왔을 경우에 가운데 들어온 등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중간 처분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걸 이제 단독 시정할 등기가 아니니까 이 등기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답이 4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중간 처분은 어떻게 말소한다고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4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의 경우는 다음은 등기원인 정보인 계약서의 검인 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중 그 내용이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검인받는 경우는 언제 검인을 받느냐? 검인받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을 받도록 규정을 합니다. 검인받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도록 규정하다 보니까 이제 검인받고 안 받고의 경우는 계약이냐 아니냐 보고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계약이면 검인받고 이전 등기도 검인받아라요. 그럼 계약이 아니면 검인받지 않으니까 뭐 경매나 공매나 또는 상속 그 다음에 시효취득이나 그 다음에 수용 같은 경우는 다 법률 규정 등기할 필요, 검인받을 필요 없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의 경우는 검인받을 필요가 없고 토지를 허가받은 경우는 검인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거래 신고가 들어간 경우는 검인이 간주가 되기 때문에 검인받을 필요 없는 것이 내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진정 명예회복 등기의 경우도 원인이 진정 명예회복이지 계약이 아니니 검인받지 않습니다. 네, 또 이전 등기할 때 검인받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하는 게 검인받지 않아요. 언제 검인받느냐? 본등기하면 주인받겠다고 본등기 때 검인받는 거지 가등기 받을 필요가 없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하는 경우도 검인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전 등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들어가시면서 내용 파악하면은 잡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검인을 받는 것은 언제 받느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검인 받는 대로 잡아놓고 들어가시면서 계약이 아닌 거하고 이전 등기 아닌 것만 잡아내시면 검인 안 받는 걸 묶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건 검인 받을 필요가 없으니 주의하시고 하나 주의할 것은 계약서 검인 받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판결문도 검인 받아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판결문도 검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검인을 바꿔먹고 구별 실익이에요. 1번의 경우는 가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니니까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 없다가 정확한 말인데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정답은 1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 17번의 경우 다음 중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대장성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 자이어야 하나 소유자 등재가 없거나 또는 소유자 표시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보존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원칙은 대장상 소유자에게 소송을 통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보존등기 할 경우에 소송의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았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보존등기 할 때 토지의 경우하고 건물의 경우 나눠서 토지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에요. 소송의 상대방의 경우는 토지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받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이 될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 문제는 토지가 나왔는데 지문은 시군구청장 나왔죠. 잘못된 말이어서 시군구청장을 토지로 국가로 바꿔야지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다음 18번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즉 등기필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 시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기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틀린 말인데 유증은 포괄 유증, 특정 유증 전부 다 공동입니다. 유증은 특정 유증, 포괄 유증 불문하고 전부 다 공동 신청할 등기인 거지 단독이 아니에요. 공동 신청한다는 얘기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 문제 발생하는 것이므로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유증은 주의하셔야 돼요.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지만 유증은 공동입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두 개를. 그래서 5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을 보게 되면 다음 중 환매 특약 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일한 신청서로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환매 등기는 반드시 매매 계약과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되고 등기 동시 신청하게 됩니다. 동시 신청하는 건 맞지만 신청서가 몇 장이냐예요. 신청서는 2장을 따로따로 내는 거지 한 장으로 묶고 신청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갑이 다시 사오기로 환매 특약을 맺은 경우에 다시 감면 환매 등기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전 등기도 한 건의 등기이고 환매 등기도 한 건의 등기입니다. 서로 한 건의 등기, 두 건의 등기예요. 그럼 원칙은 건당 하나씩 내는 게 신청서다 보니까 따로따로 내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앞서 배울 때 일괄 신청하는 걸 배웠습니다. 일괄 신청한다는 얘기는 여러 건 하나 묶어 신청할 수 있는 게 일괄 신청인데 지금 요 사례에서 이 두 건을 묶어서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일괄 신청이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은 세 가지가 동일해야 됩니다. 먼저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이 같아야 되고 등기 목적이 같아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요건입니다. 요 세 가지 충족해야 되는데 그리고 환매 등기할 때 충족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주택은 하나다 보니까 등기소 같다고 인정을 하고요. 등기 원인은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고 환매 등기 원인은 환매가 되니까 목적은 원인 당연히 다르고 목적도 소유권 이전 환매 특약 목적 다르다 보니까 일괄 신청할 수가 없다요. 일괄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건의 등기는 신청서를 따로따로 별개로서 2장을 내는 게 의무 규정이지 한 장으로 묶어 신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잘못된 말이고 환매 등기 일괄 신청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말로서 정답이 됐습니다. 20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임차권 등기에 대한 등기 신청 정보가 접수되었다. 등기원에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임차권의 경우는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보니까 일단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 명의 공유자 중 공유자 1인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 임차권 설정 등기. 자, 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배울 당시에 어떻게 배운 게 있었느냐? 이제 부동산 일부라는 걸 배웠었고 공유지분을 배웠었는데 부동산 일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방한칸 예시라 했습니다. 방한칸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하라고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등기 이 두 가지는 등기할 수 있더라. 이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반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저당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저당권 등 압류감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부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랑 주의할 것이 공유지분은 정반대라 그랬습니다. 공유지분이 있게 되면 여기랑 정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용유물권, 임차권 등기 허용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요걸 알고 있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임차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5번에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임차권 등기 허용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됩니다. 자, 이제 민법 공부하시다 배우신 지상권 중에 하나가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지상권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이 동일된 게 있다가 건물만을 매매 기록을 통해 팔아요. 파는 경우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기 때문에 건물이 있다고 지상권 등기 못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성립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법 공부하다가 건물만을 매매 기록을 통해 파는 경우도 건물을 취득한 자 당연히 토지를 써야 되니까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함으로 없다가 틀린 말이 되어서 2번이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 22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 일반적 효력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일반적 효력은 6가지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제 등기 일반적 효력이라는 것은 이제 종국 등기랑 예비 등기로 나누는데 등기는 종국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예비 등기라는 등기 인정을 하는데 예비 등기는 가등기가 있게 됩니다. 가등기. 종국 등기부터 시작해서 종국 등기 6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일반적 효력은 여기로만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가질 효력이 물권 변동적 효력을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항적 효력,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물권 변동에 대해서. 세 번째의 경우는 순위 확정력을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는 점유적 효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의 경우는 추정력을 인정하게 되며 여섯 번째의 경우는 후등기 저지력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 6가지 효력은 종국 등기 인정하는 것이 내용이고 가등기 일체 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럼 가등기는 왜 하느냐? 가등기는 단순히 청구권을 보존한다거나 또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하는 것이므로 요거는 가등기 효력인 거지 일반적 효력이 아니다 보니까 정답은 3번 순위 보존적 효력은 어떤 효력이냐? 가등기 효력이므로 일반적인 물권 변동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까 3번에 답이 된 것이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다음에 등기 신청 또는 축탁이 있을 경우 등기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 자, 가등기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가등기를 가압류 가처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가등기가 있을 경우에 가등기에도 채권자들이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에 대해서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금지 가처분도 할 수는 있게 됩니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허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1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1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여기 나왔네요. 즉 부동산 일부는 용유물권 임차권만 가능하니까 저당권 등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가등기도 가처분 등기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기 본등기 금지 가처분 허용하지 않고요. 네 번째 공동 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만의 상속 등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여러 명일 당시에는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전원 명의로 등기하는 거지 상속인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용하지 않고요. 5번 합유자 지분에 대한 합유지분 이전 등기란 말 나오는데 합유라는 것은 지분은 존재하지만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유는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공유랑 비교하셔야겠죠. 공유의 경우 공유지분은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지만 합유지분은 이전 등기 허용하지 않으므로 합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5번도 허용하지 않는 등기입니다. 가능한 등기는 1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24번 다음 중 등기 신청 의무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등기 신청 의무의 경우는 등기법에서 신청한 의무와 특별조치법이 나눠지는데 등기법의 경우는 신청한 의무가 토지나 또는 건물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변경 등기 사유가 인정이 된다거나 또는 멸실 등기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이때는 소유권자가 1개월 내 신청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1개월 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개월 내 신청 안 하게 되면 50만 원이나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이 과태료의 경우는 건물의 경우만 부과시키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등기법에서 신청한 의무고요. 반대로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소유권의 경우만 의무가 따라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는데 이전 등기의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6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이 60일의 계산점의 계약을 둘로 세분해서 쌍모 계약도 있고 편모 계약도 있는데 쌍모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가 될 것이고 편모 계약은 증여가 됩니다.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언제부터 60일입니까? 이 계산점으로 물어보는데 매매 계약은 일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편모계약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세분하셔야 되고요.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는 원칙은 등기법이든 특별조치법이든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신청 의무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 규정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이 말은 미등기 상태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만 60일 내 신청 의무가 따르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이 경우 60일의 기산점은 먼저 대장이 있는 경우, 대장이 없는 경우 나누는데, 대장이 있는 경우는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며, 대장이 없는 경우는 즉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등기할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 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요걸 문제 잘 내기 때문에 요걸 반드시 세분해서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맞는 것은 몇 번의 답이냐? 정답은 4번의 답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그럼 증여받은 게 여기네요. 증여받은 경우는 계약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하자없이 맞는 말은 4번이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 다 틀렸는데 뭐가 틀렸나 한번 따져보자고요. 1번의 경우는 토지 면적이나 지목의 변경이 생긴 경우 그 토지의 명의는 60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토지가 바뀌는 경우, 즉 변경 등기 생기는 경우는 60일이 아니라 소유권자가 1월 내 신청하는 것이니까 1번 질문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 건물의 경우 대지의 지번의 변경이 있다거나 부속 건물 등의 신축으로 건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틀렸네요. 마찬가지로 건물의 지번 변경 등기도 1개월 내지 60일이 아니니까 틀린 말이 되고, 세 번째 경우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보존 등기는 원칙 신청 의무가 없고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 나올 때만 60일에 신청하는 거지 원칙은 의무 규정이 아니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5번은 뭐가 틀렸느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매매는 매매 계약이 아니라 이행 완료이 되겠죠. 일방의 이행 완료이니까 잘못된 말이어서 맞는 말은 4, 5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풀어본 모의고사 문제인데, 뭐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게 될 겁니다. 점수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틀린 문제면 안 틀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반드시 교재나 유의학습을 찾아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길 바라시고요. 한 번 틀린 건 안 틀리면 점수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새로운 걸 많이 알아서 점수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틀렸던 문제만 안 틀리면 점수 올라가니까, 그래서 틀린 문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또 원하는 점수 꼭 다음에 꼭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문제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